너가 찢었잖아. 아니면 누가 찢었는데? 당장 물어내. 조용하던 명품관 한복판에 한 VIP 여성이 소리를 질렀다. 아니에요. 제가 안 그랬어요. 그리고 그 한마디는 은주의 삶을 산산조각 냈다. 억울하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모든 시선이 그녀를 범인으로 몰아붙였다. 차갑게 굳은 팀장의 눈빛, 속삭이며 비웃던 동료들의 뒷말. 찰나의 오해가, 누군가의 질투가, 그리고 보이지 않는 시선이 은주를 벼랑 끝으로 몰아세우고 있었다. 하지만 그 순간 누군가가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고 이 사건은 결코 평범하게 끝나지 않게 되는데 과연 어떤 진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에 행운이 찾아오길 바라겠습니다. 이른 아침 서울 한복판에 자리한 백화점은 아직 문을 열기 전이었습니다. 명품관 복도에는 은은한 향수 냄새가 감돌고 유리 쇼윈도 너머로 보이는 명품 가방들이 조명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죠. 매장 직원들은 하나둘 출근해서 진열대를 정리하고 오늘 하루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29살의 우은주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은주는 이 명품관에서 일한 지 3년째였어요. 계약직으로 시작했지만 성실하고 꼼꼼한 성격 덕분에 고객 평가에서 항상 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손님들은 은주를 좋아했어요. 까다로운 요구에도 끝까지 친절하게 응대하고 작은 것 하나라도 신경 써서 챙겨주는 모습 때문이었죠. 하지만 매장 안 분위기는 겉으로만 화목했습니다. 동료들은 서로를 도우는 척하면서도 속으로는 누가 더 좋은 평가를 받을까 경쟁하고 있었어요. 특히 은주를 은근히 견제하는 동료가 2명 있었습니다. 은주가 본사에서 칭찬을 받을 때마다 그들의 눈빛은 차갑게 식어갔죠. 오늘 팀장님 기분 안 좋으신가 봐. 아침부터 얼굴이 굳어 계시네. 동료 중 한 명이 작은 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은주도 고개를 들어 팀장을 바라봤어요. 40대 중반의 명품관 팀장은 언제나 매출 압박에 시달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손님들에게는 웃는 얼굴을 보이지만 직원들에게는 차갑고 날카로웠죠. 특히 은주에게는 유독 더 그랬습니다. 괜히 고객한테 인기 많고 본사에서 칭찬받는 애. 팀장은 은주를 그렇게 생각했어요. 자기 통제를 벗어난 존재처럼 느껴졌고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죠. 오전 10시쯤 백화점 문이 열렸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고 명품관은 금세 활기를 띠었어요. 그런데 그날 오전 백화점 전체가 긴장하게 만드는 손님이 나타났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한 그녀는 매장 안으로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직원들을 향한 말투는 반말이었고 표정에는 짜증이 가득했죠. 저분 또 오셨네. VIP 고객님이시잖아. 동료가 은주에게 작게 말했습니다. 은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세를 바로 했어요. VIP 고객은 백화점에서 특별 대우를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까다롭고 직원들에게 함부로 대하는 경우도 많았죠. 그 여성은 매장을 한 바퀴 돌아보더니 손에 들고 있던 명품 코트를 은주가 서 있는 카운터 위에 툭 던졌습니다. 이거 좀 맡아줘요. 코트 흠집 나면 책임지는 거 알죠? 목소리는 명령조였어요. 은주는 최대한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고객님. 잘 보관하겠습니다. 은주는 조심스럽게 코트를 들어 올려 살펴봤습니다. 부드러운 캐시미어 소재의 고급스러운 재봉선이 보였어요. 그런데 코트 옆 솔기 부분을 보던 은주의 눈이 잠시 멈췄습니다. 실밥이 미세하게 벌어진 것처럼 보였거든요.
이거 벌어진 거 아닌가? 아니면 원래부터 이랬나? 은주는 속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고객에게 괜히 말했다가 기분 상하게 만들 수도 있었으니까요. 은주는 코트를 조심스럽게 옷걸이에 걸어 보관했습니다. 그로부터 30분쯤 지났을까요? 은주는 다른 손님을 응대하고 있었어요. 그때 아까 그 VIP 고객이 다시 카운터로 다가왔습니다. 손에는 아까 맡긴 코트가 들려 있었죠. 갑자기 터진 고함에 은주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여성의 얼굴은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고 눈에는 분노가 가득했어요. 이게 뭐야? 이게 얼마짜린데 여기가 이렇게 찢어졌잖아. 여성은 코트를 은주 쪽으로 세게 흔들었습니다. 은주는 당황해서 코트를 자세히 봤어요. 아까 봤던 그 부분이 이제는 확실하게 찢어져 있었습니다. 솔기가 5cm 정도 벌어진 상태였죠. 죄송합니다만 고객님, 제가 찢은 건 아닙니다. 아까 맡으실 때도 은주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지만 여성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맡았잖아. 내가 찢은 거 아니면 누가 찢었는데? 주변 손님들이 하나둘 이쪽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명품관 안이 점점 조용해지면서 모든 시선이 은주에게 쏠렸어요. 은주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죠. 고객님, 정말 제가 그런 적은 없습니다. 은주가 다시 설명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여성이 갑자기 손을 뻗어 순식간에 은주의 뺨을 때렸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예상치 못한 행동에 은주는 뒤로 휘청거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여성은 손에 들고 있던 코트를 은주의 얼굴과 가슴 쪽으로 던지듯이 내밀었어요. 코트가 은주의 얼굴과 어깨에 부딪혔습니다. 은주는 반사적으로 코트를 붙잡으려고 손을 뻗었지만 이미 중심을 잃은 상태였어요. 은주의 몸이 뒤로 기울어지더니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쿵! 둔탁한 소리와 함께 은주는 바닥에 엉덩방아를 찧었습니다. 손바닥도 바닥에 쓸려 얼얼하게 아팠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충격은 마음에 있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은주의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억울함과 수치심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동료들도 다른 손님들도 모두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죠. 내가 제대로 관리를 안 했으니까 이런 일이 생긴 거잖아. 이거 얼마짜린지 알아? 여성은 여전히 화가 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은주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로 고개를 들어 여성을 바라봤어요. 변명을 하고 싶었지만 목이 메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명품관 한쪽 구석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여성이었습니다. 절제된 스타일의 옷차림에 조용하지만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죠. 그녀는 처음엔 평범한 손님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눈빛은 매우 진지했어요. 여성은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은주를 그리고 고함을 지르고 있는 VIP 고객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표정은 차분했지만 눈 속에는 무언가를 분석하고 판단하는 빛이 담겨 있었죠. 그녀는 한서영, 이 백화점의 회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아무도 그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은주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을 짚고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고 은주는 그것을 닦으려고 손등으로 얼굴을 문질렀습니다. 일어나. 바닥에 그렇게 앉아 있으면 보기 안 좋잖아. 동료 한 명이 다가와 은주의 팔을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동정보다는
불편함이 더 많이 담겨 있었어요. 고객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제대로 확인하겠습니다. 팀장이 허겁지겁 달려와 VIP 고객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는 은주를 날카롭게 쳐다봤어요. 오은주 씨, 지금 당장 사무실로 오세요. 팀장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발걸음을 떼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고 가슴은 답답했죠. 은주가 매장을 빠져나가는 동안 한서영 회장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점점 더 깊어지고 있었어요. 저 아이가 내 아들이 좋아한다던 그 직원이구나. 회장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며칠 전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었죠. 엄마, 나 요즘 진지하게 만나고 싶은 사람이 생겼어. 그 사람이 백화점 명품관에서 일하는 직원이야. 회장은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아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태도로 일하는지 말이에요. 그래서 며칠 동안 신분을 숨기고 명품관을 방문했던 거였습니다. 회장이 지켜본 은주는 인상적이었어요. 까다로운 손님에게도 끝까지 예의를 잃지 않았고 동료가 힘들어하면 먼저 도와주는 모습도 봤죠. 뒤에서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고 도맡아 하는 성실한 직원이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충분히 마음에 든다. 회장은 이미 그런 판단을 내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재벌가의 며느리로서 감당할 수 있을지 그건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였죠. 회장은 VIP 고객의 행동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고함을 지르고 직원을 밀치고 코트를 던지는 모습까지 말이에요. 그리고 은주의 반응도 봤습니다. 억울해하면서도 끝까지 폭발하지 않고 차분하게 대처하려는 모습이었죠. 저 손님이 과연 진짜 피해자일까? 회장의 직감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고 말이에요. 백화점을 오래 운영하면서 회장은 이런 VIP 갑질 패턴을 수없이 봐왔습니다. 자기 실수를 직원 탓으로 돌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았는지 알고 있었죠. 회장은 조용히 명품관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곧장 보안실로 향했어요. 복도를 걷는 회장의 표정은 평소보다 더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한편 사무실로 들어간 은주는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고 눈가는 붉게 부어 있었어요. 나는 정말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는데 은주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것 같았어요. VIP 고객의 말이 진실이 되고 은주의 말은 변명이 될 것 같았죠. 문이 열리며 팀장이 들어왔습니다. 팀장의 얼굴은 굳어 있었어요. 오은주 씨,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된 건지 알아요? 팀장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은주는 고개를 들어 팀장을 바라봤어요. 팀장님, 저는 정말 변명은 필요 없어요. 고객이 그렇게까지 화를 냈다는 건 분명히 우리 쪽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팀장은 은주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했죠. 당장 그 고객님께 제대로 사과하세요. 눈물 흘리면서라도 무조건 용서를 받아내야 해요. 알겠어요? 은주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끊임없이 되물었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한 걸까? 내가 사과해야 하는 걸까? 그날 오후 명품관은 여전히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주의 마음속에는 깊은 상처가 새겨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모든 순간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백화점 보안실은 지하 1층에 있었습니다. 여러 대의 모니터가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각 모니터에는
백화점 곳곳의 모습이 실시간으로 비춰지고 있었어요. 보안 요원 2명이 교대로 화면을 주시하며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보안실 문이 열리며 한서영 회장이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차분한 표정이었지만 눈빛만큼은 예사롭지 않았어요. 회장은 보안 요원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조금 전 1층 명품관에서 있었던 일 CCTV 영상 좀 보여주시겠어요? 보안 요원은 회장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예민한 고객 정도로만 생각했죠. 하지만 뭔가 범상치 않은 분위기에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를 안내했어요. 어느 시간대 영상을 보시려고요? 오전 10시에서 11시 사이요. 명품관 출입구와 에스컬레이터 쪽 카메라 영상이요. 보안 요원이 키보드를 두드리자 모니터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회장은 화면에 시선을 고정한 채 팔짱을 끼고 서 있었어요. 첫 번째 화면에는 VIP 고객이 백화점 정문으로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한 손에는 쇼핑백을, 다른 한 손에는 명품 코트를 들고 있었죠. 코트는 제대로 옷걸이에 걸려 있지 않고 그냥 팔에 걸쳐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화면이 이어지며 여성이 에스컬레이터를 타는 장면이 나왔어요. 그녀는 핸드폰을 보느라 정신이 팔려 있었습니다. 에스컬레이터 손잡이를 잡지도 않은 채 한 손으로는 핸드폰을, 다른 손으로는 쇼핑백과 코트를 함께 들고 있었죠. 회장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에스컬레이터가 1층에 도착하는 순간 여성의 몸이 살짝 흔들렸어요. 균형을 잡으려다 코트 자락이 에스컬레이터 손잡이 부분에 스치는 장면이 보였습니다. 여기 좀 멈춰 주시겠어요? 회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보안 요원이 영상을 정지시키자 회장은 화면에 더 가까이 다가갔어요. 코트 자락이 손잡이에 걸려 있는 모습이 희미하게나마 보였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에 가려 정확히 판독하기는 어려웠어요. 계속 보여주세요. 영상이 다시 재생되었습니다. 여성은 에스컬레이터에서 내린 후 명품관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걸어가다가 발이 살짝 헛디뎌 휘청거리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 순간 코트가 바닥에 스치며 더 당겨지는 것처럼 보였죠. 회장은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저 사람이 직접 찢은 거야. 그런데 직원 탓으로 돌리고 있는 거지. 하지만 지금 본 영상만으로는 완벽한 증거가 되지 못했습니다. 화면 해상도도 선명하지 않았고 각도도 애매했어요. 세 번째 화면이 재생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명품관 입구 쪽 카메라 영상이었어요. VIP 고객이 은주에게 코트를 건네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코트를 건네기 전 이미 솔기 부분이 약간 벌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역시 확실하지는 않았어요.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구간을 확대해서 다시 분석해 주세요. 그리고 가능하면 다른 각도의 카메라 영상도 찾아봐 주시겠어요? 보안 요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는데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아요. 제대로 확인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회장은 보안실을 잠시 나와 1층으로 향했습니다. 명품관 근처 복도에 서서 매장 안을 지켜봤어요. 은주는 사무실에서 나와 다시 매장으로 돌아온 상태였습니다.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어요. 하지만 은주는 여전히 손님을 응대하고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제품을 포장하고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했어요. 힘들어 보였지만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었죠. 저 정도로 억울한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는구나. 회장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폭발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도망가지도 않는 모습이었어요. 동료 중 한 명이 은주에게 다가가 작은 소리로 말하는 게 보였습니다. 은주야, 괜찮아?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응, 괜찮아. 고마워. 은주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지만 동료를 안심시키려는 마음이 느껴졌어요. 회장은 천천히 명품관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은주가 서 있는 카운터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섰어요. 은주는 회장을 보지 못했습니다. 다른 손님을 응대하느라 정신이 없었거든요. 잠시 후 회장은 조용히 은주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저기요. 은주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이 마주치자 회장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손님 말이 항상 진실은 아닐 수도 있어요. 너무 자신만 탓하지 마세요. 은주는 잠깐 멍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듯 했어요. 네. 당신이 잘못한 게 아닐 수도 있으니까요. 회장은 그 말만 남기고 조용히 자리를 떴습니다. 은주는 회장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었지만 그 한마디가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회장은 명품관을 나와 다시 보안실로 향했습니다. 보안 요원이 회장을 보더니 말했어요. 다른 각도 영상 찾았습니다. 이쪽으로 오시겠어요? 회장은 모니터 앞에 섰습니다. 새로운 각도의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이번 영상은 에스컬레이터 위쪽에 설치된 카메라로 촬영된 것이었습니다. 화면에는 VIP 고객이 에스컬레이터를 내려오는 모습이 더 선명하게 보였어요. 핸드폰을 보느라 앞을 제대로 보지 않고 코트 자락을 질질 끌고 있는 모습이 확실히 보였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나왔습니다. 에스컬레이터 손잡이에 코트가 걸리는 순간이었어요. 여성이 당황해서 코트를 잡아당기는 모습까지 선명하게 촬영되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솔기 부분이 쭉 찢어지는 게 보였죠. 회장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이 영상 고화질로 저장해 주세요. 그리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제가 필요할 때 쓸 겁니다. 알겠습니다. 회장은 보안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회장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지금 당장 이 영상을 공개하면 어떻게 될까? 팀장과 VIP 고객 모두 당황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방어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았어요. 증거를 부정하거나 다른 핑계를 댈 수도 있었죠. 아니야. 좀 더 기다려야 해. 회장은 결심했습니다. 모든 증거를 완벽하게 모으고 결정적인 순간에 한꺼번에 공개하기로요. 그래야 아무도 변명할 수 없을 테니까요. 명품관 팀장이 은주를 다시 호출했습니다. 팀장 사무실로 들어가는 은주의 발걸음은 무거웠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팀장이 책상에 팔짱을 낀 채 차갑게 은주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팀장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날카로웠어요. 은주는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은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았지만 떨림을 감추기 어려웠죠. 우은주 씨, 오늘 일 어떻게 된 건지 알아요? 그게, 팀장님, 제가 정말 코트를 찢은 게 아니라, 은주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지만 팀장은 손을 들어 말을 끊었습니다. 변명은 듣고 싶지 않아요. 고객이 그렇게까지 화를 냈다는 건 우리 쪽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팀장은 책상 위 서류를 넘기며 계속 말했습니다. 백화점 이미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죠? VIP 고객 한 분이 발길을 끊으면 우리 매출이 얼마나 떨어지는지 아세요? 은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목이 메었어요. 자신이 정말 잘못한 게 없는데 계속 잘못했다는 말만 들으니까요. 죄송합니다. 결국 은주는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었습니다. 팀장의 눈빛이 더 차갑게 변했어요. 오늘 퇴근까지 그 고객님께 제대로 사과하세요. 눈물 흘리면서라도 무조건 용서를 받아내야 해요. 알겠어요? 네.
은주의 대답은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팀장은 손을 휘저으며 나가라는 신호를 보냈어요. 은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로 나온 은주는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제대로 서 있기 힘들었어요. 눈물이 또 고이기 시작했지만 은주는 손등으로 눈을 문질렀습니다. 울면 안 된다고, 손님들이 보고 있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매장으로 돌아온 은주를 동료들이 바라봤습니다. 몇몇은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지만 대부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한 동료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은주야, 괜찮아? 응. 은주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았어요. 휴게실로 잠깐 들어간 은주는 물을 마시며 진정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 밖에서 동료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은주 때문에 우리까지 피해보는 거 아니야? 맞아. VIP한테 찍히면 팀 전체 평가가 떨어진다니까. 원래 민원 많았잖아. 이번에도 또. 은주는 물컵을 든 손이 떨렸습니다. 동료들이 자신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가슴이 더 아파왔어요. 사실 은주에 대한 민원이 많다는 건 거짓이었습니다. 오히려 은주는 항상 좋은 평가를 받았었어요. 하지만 팀장이 점수를 조작하고 소문을 퍼뜨리면서 분위기가 바뀐 거였죠. 은주는 휴게실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복도에 서 있던 동료들이 화들짝 놀라며 흩어졌어요. 은주는 아무 말 없이 매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오후 VIP 고객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매장 입구에 서서 큰 소리로 물었어요. 아직도 처리 안 됐어요? 제대로 사과도 안 하고 뭐야 도대체. 팀장이 허겁지겁 달려와 고객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객님. 지금 바로 해결하겠습니다. 팀장은 은주를 손짓으로 불렀어요. 은주는 떨리는 다리로 고객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주변 손님들이 모두 쳐다보고 있었어요. 고객님, 정말 죄송합니다. 은주는 허리를 깊게 숙여 인사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최대한 정중하게 말했어요. 제가 좀 더 조심했어야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지만 VIP 고객은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조심했어야 한다고? 내가 찢어놓고 이제 와서 조심했어야 한다고? 진짜 뻔뻔하다. 요즘 애들은 책임감이 없어. 고객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은주는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눈물이 바닥으로 똑똑 떨어졌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은주는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억울했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죠. 그때였습니다. 조금 떨어진 곳에서 한서영 회장이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회장의 표정은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회장은 손에 든 휴대폰으로 조용히 사진을 찍었습니다. 팀장이 VIP 편을 드는 모습, 은주가 무릎 꿇듯 사과하는 모습, 모든 게 기록되었어요. 이 정도면 충분해. 회장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증거는 충분히 모았어요.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좀 더 기다려야 했죠. 은주는 결국 5번이나 사과를 했습니다. VIP 고객이 겨우 만족한 표정을 짓고 나서야 은주는 자리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은주는 카운터 뒤에 서서 눈물을 닦았습니다. 화장이 번져서 얼굴이 엉망이었지만 신경 쓸 여유가 없었어요. 나는 정말 잘못한 게 없는데. 은주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어요. 팀장도, 동료들도, 심지어 고객도. 퇴근 시간이 되었습니다. 동료들은 빠르게 짐을 싸서 나갔어요. 은주에게 말을 거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은주는 마지막으로 매장을 정리하고 불을 껐습니다. 텅 빈 명품관을 걸어 나오면서
은주는 생각했어요. 내일도 이런 하루를 견뎌야 하는 걸까? 은주의 어깨는 축 처져 있었고 걸음걸이는 느렸습니다. 오늘 하루가 정말 길고 힘들었어요. 하지만 은주는 몰랐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곧 모든 게 바뀔 거라는 것을 말이에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은주에게는 지옥 같은 일주일이었어요. 매일 아침 출근할 때마다 가슴이 무겁게 짓눌렸고 동료들의 차가운 시선을 견디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날 오전 은주는 인사팀으로부터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손이 떨리며 이메일을 열어본 은주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변했어요. 인사징계위원회 회부 통보. 제목만 봐도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이메일 내용은 더 충격적이었어요. 고객 응대 과정에서의 중대한 과실 및 회사 이미지 실추와 관련하여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 인사위원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해당 시간까지 소명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은주는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징계위원회라니 최악의 경우 해고될 수도 있다는 뜻이었어요. 은주야, 무슨 일이야? 친한 동료 지혜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은주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 화면을 보여줬어요. 징계위원회래. 나 이제 어떡하지? 지혜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은주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팀장님이 진짜 밀어붙이나 보네. 너무해. 하지만 지혜도 어쩔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팀장의 권한이 얼마나 강한지 모두가 알고 있었으니까요. 점심시간 은주는 밥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속이 메스껍고 목으로 음식이 넘어가지 않았어요. 휴게실 구석에 앉아 물만 마시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때 휴게실 문이 열리며 팀장이 들어왔습니다. 팀장은 은주를 보더니 차갑게 말했어요. 오은주 씨, 반성문은 준비했어요? 반성문이요? 은주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당연히 제출해야죠. 징계위원회 가기 전에 반성문 쓰는 건 기본이에요.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이 담겨 있어야 해요. 팀장은 마치 당연한 일이라는 듯 말했습니다. 은주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하지만 저는 뭐요? 팀장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저는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은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팀장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지금 그런 태도로 나가면 징계는 더 무거워질 거예요. 그래도 괜찮아요? 은주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계속 되뇌었어요. 나는 잘못하지 않았어. 거짓으로 사과할 순 없어. 그날 저녁 은주는 남자친구 도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윤은 며칠 전부터 은주의 상황을 알고 있었어요. 은주야, 괜찮아? 목소리가 안 좋은데. 도윤아, 나 징계위원회 회부됐어. 전화기 너머로 도윤이 깊게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도 모르겠어. 그냥 내가 VIP 고객이랑 문제가 생겼으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내가 문제인가 봐. 은주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내일 당장 백화점 가서 상황 확인해 볼게. 너 혼자 이렇게 힘들게 놔둘 수 없어. 아니야. 오지 마. 내가 오면 더 복잡해질 것 같아. 은주는 도윤을 말렸습니다. 사실 은주는 도윤이 자신 때문에 곤란해질까봐 걱정이었어요. 한편 한서영 회장은 집 서재에서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인사팀의 요청에서 받은 은주 관련 모든 기록이었어요. 보고서를 펼쳐보니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은주에 대한 민원이 최근 3개월 사이에 갑자기 늘어났더군요. 그전까지는 오히려 칭찬이 더 많았는데 말이에요. 더 이상한 건 민원을 접수한 시간이었습니다.
대부분 비슷한 시간대, 그것도 팀장 사무실 컴퓨터에서 접속한 IP였어요. 조작이군. 회장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팀장이 의도적으로 은주를 떨어뜨리려고 거짓 민원을 만들어낸 거였어요. 회장은 법무팀 팀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팀장, 내일 오전에 시간 있어요? 확인해야 할 게 있어서요. 네, 회장님. 무슨 일이신지요? 직원 인권 침해와 내부 조작 사건이에요. 자세한 건 내일 얘기하죠. 회장은 전화를 끊고 달력을 봤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날이었어요. 그날이 모든 걸 드러낼 날이 되겠군. 회장은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어요. 은주가 억울하게 징계받는 걸 막아야 했습니다.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이 밝았습니다. 은주는 평소보다 2시간이나 일찍 일어났어요. 밤새 잠을 제대로 못 자서 얼굴은 퀭하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화장을 하는 은주의 손이 계속 떨렸어요. 립스틱을 바르다가 입술 밖으로 삐져나가기도 했습니다. 은주야, 밥 먹고 가. 어머니가 식탁에 아침을 차려놓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은주는 고개를 저었어요. 못 먹겠어요, 엄마. 속이 안 좋아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정말 못 먹겠어요. 은주는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어머니는 현관 앞에 서서 딸의 뒷모습을 안타깝게 바라봤어요. 백화점에 도착한 은주는 인사팀이 있는 5층으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은주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봤어요. 창백한 얼굴, 불안한 눈빛, 떨리는 입술. 은주는 눈을 꼭 감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괜찮아. 나는 잘못한 게 없어. 진실을 말하면 돼.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은주는 떨리는 다리로 복도를 걸어갔어요. 회의실 문 앞에 도착했을 때 은주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문 안에서는 이미 여러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인사팀 직원들, 팀장, 그리고 다른 임원들이 모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은주는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차가운 금속 느낌이 손바닥에 전해졌어요. 이제 들어가면 내 운명이 결정되는 거야. 은주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문을 밀었습니다. 하지만 은주는 몰랐습니다. 그 회의실에 곧 예상치 못한 사람이 들어올 거라는 것을, 그리고 오늘이 억울함이 끝나는 날이 될 거라는 것을 말이에요. 회의실 안은 숨막히는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긴 테이블 한쪽에는 인사팀장과 2명의 임원이 앉아 있었고 반대편에는 명품관 팀장이 서류를 펼쳐놓고 있었어요. 그리고 가장 끝에 은주가 외롭게 앉아 있었습니다. 오은주 씨,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알고 계시죠? 인사팀장이 차갑게 입을 열었습니다. 은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네, 하지만 저는 여기 고객 민원 기록이 있습니다. 최근 3개월간 오은주 씨에 대한 불만이 15건이나 접수되었어요. 인사팀장이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은주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15건이요? 그건 말도 안 돼요. 저는 여기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명품관 팀장이 끼어들며 서류를 밀어냈습니다. 은주는 서류를 봤지만 대부분이 처음 보는 내용이었어요. 자기가 한 적도 없는 일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문 쪽으로 향했어요. 한서영 회장이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평소와 달리 정장 차림의 카리스마가 넘치는 모습이었어요. 뒤따라 법무팀장과 보안팀 직원 2명이 함께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인사팀장이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명품관 팀장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변했어요. 은주는 멍하니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지난번 명품관에서 위로의 말을 건넸던 그 손님. 그 사람이 회장이었다니. 앉으세요. 회의 방해할 생각은 없습니다. 회장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하며 빈 의자에 앉았습니다. 법무팀장과 보안팀 직원들도 함께 자리를 잡았어요. 그런데 회장님, 무슨 일로? 이 직원의 징계 문제 제가 직접 확인하고 싶어서요. 계속 진행하세요. 회장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거부할 수 없는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인사팀장은 당황한 표정으로 서류를 다시 펼쳤어요. 그럼 우은주 씨 코트 손상 사건에 대해 소명하시겠습니까? 은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코트를 맡을 때 이미 솔기 부분이 약간 벌어진 걸 봤어요. 하지만 고객님께 말씀드리면 기분 나빠하실까봐. 증거가 있습니까? 팀장이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없습니다. 은주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증거도 없이 고객을 의심하는 건가요? 팀장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은주는 고개를 떨구었어요. 바로 그때 회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증거가 필요하다면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회장에게 쏠렸습니다. 회장은 보안팀 직원에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직원이 노트북을 열고 회의실 스크린에 연결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팀장이 긴장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CCTV 영상입니다. 그날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의 모든 상황이 담겨 있죠. 첫 번째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VIP 고객이 백화점에 들어오는 장면이었어요. 코트를 아무렇게나 팔에 걸치고 핸드폰을 보며 걷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두 번째 영상, 에스컬레이터를 내려오는 장면이었어요. 고객이 휘청거리며 코트 자락이 손잡이에 걸리는 순간이 나왔습니다. 이건 인사팀장이 놀란 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세 번째 영상, 이번엔 더 선명했습니다. 고객이 당황해서 코트를 잡아당기는 장면, 그 순간 솔기가 쭉 찢어지는 모습까지 완벽하게 촬영되어 있었어요. 이 영상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우은주 씨가 코트를 맞기 전 이미 손상되어 있었다는 것을요. 회장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회의실 공기는 긴장감으로 팽팽해졌습니다. 팀장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어요. 인사팀장도 말문이 막힌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보시죠. 회장이 다시 말했습니다. 화면이 바뀌며 또 다른 자료가 나타났어요. 우은주 씨에 대한 민원 기록입니다. 최근 3개월간 15건이라고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인사팀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더군요. 이 민원들 대부분 비슷한 시간대에 접수되었습니다. 그것도 팀장 사무실 컴퓨터에서요. IP 다 확인했어요. 회장의 말에 팀장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건 제가 직원 대신 입력한 겁니다. 직원 대신요? 그럼 이 필체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화면에 민원 내용이 확대되어 나타났습니다. 여러 민원서의 필체와 문장 패턴이 거의 똑같았어요. 이건 조작입니다. 법무팀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직원을 의도적으로 해고시키기 위해 거짓 민원을 만들어낸 겁니다. 이는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이자 인사 조작입니다. 팀장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다리가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은주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억울함이 풀리는 눈물이었습니다. 인사팀장님, 회장이 인사팀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런 조작된 자료로 직원을 징계하려 했습니다. 인사팀의 책임도 큽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인사팀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은주를 향해 부드러운 눈빛을 보냈어요. 우은주 씨, 당신은 아무 잘못도 없습니다. 오히려 억울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자리를 지켰죠. 그 점을 높이 평가합니다. 은주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회장은 다시 팀장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팀장님, 지금 당장 직위 해제입니다. 인사위원회를 통해 정식으로 조사받으시게 될 겁니다. 회장님, 저는 그저 매장 실적을 위해 직원을 짓밟으면서 올린 실적은 의미가 거라는 것을 말이에요 없습니다. 회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때 밖에서 도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은주가 나오자 걱정스레 물었어요. 은주야, 괜찮아? 도윤은 은주에게 달려가려다가 회장을 보고 멈춰 섰습니다. 어머니, 도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뭐라고? 은주는 회장과 도윤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어요. 회장이 은주를 향해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야 제대로 인사하게 되는군요. 은주 씨. 나는 이 백화점 회장이자 도윤이의 어머니입니다. 은주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도윤의 어머니가 백화점 회장이었다니. 저는 며칠 전부터 당신을 지켜봤어요. 억울한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진실을 지키려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회장은 은주에게 다가와 손을 내밀었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합니다. 은주는 떨리는 손으로 회장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도윤이 은주 곁으로 와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미안해, 은주야.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괜찮아. 이제 다 괜찮아. 은주는 도윤의 품에 안겨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번에는 안도의 눈물이었어요. 회의실 밖 복도에는 명품관 직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가 박수를 쳤어요. 은주야, 정말 잘 됐다. 지혜가 달려와 은주를 껴안았습니다. 은주는 드디어 진짜 미소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길고 어두웠던 터널 끝에 마침내 빛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날 오후 백화점 1층 로비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한서영 회장이 직접 긴급 전체 회의를 소집했기 때문이었어요. 각 매장의 팀장들과 관리자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로비 한가운데 설치된 임시 무대 위에 회장이 올라섰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회장의 표정은 단호했어요. 오늘 여러분을 급하게 모은 이유가 있습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숨죽이며 회장을 바라봤어요. 우리 백화점에서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직원에 대한 부당한 대우, 조작된 인사 기록, 그리고 고객 갑질을 묵인하는 문화. 회장의 말이 이어질수록 사람들의 표정이 굳어갔습니다. 명품관에서 일어난 일을 예로 들겠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CCTV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VIP 고객이 코트를 찢는 장면, 그리고 은주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장면이 나왔어요. 이 직원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팀장은 고객 편만 들었고 거짓 민원까지 만들어 이 직원을 징계하려 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런 일이 우리 백화점에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고객이 중요하지만 우리 직원도 똑같이 소중합니다. 회장은 잠시 말을 멈추고 청중을 둘러봤습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규정을 만들겠습니다. 첫째, 직원 보호 시스템을 강화합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언제든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겠습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째, 고객 응대 가이드라인을 재정비하겠습니다. 고객이 직원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하면
VIP라도 출입을 금지하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오랫동안 참아왔던 직원들의 마음이 담긴 박수였어요. 셋째, 인사평가 시스템을 투명하게 바꾸겠습니다. 팀장 한 사람의 주관으로 직원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공정하게 평가하겠습니다. 회장의 말이 끝나자 로비는 뜨거운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한편 명품관 팀장은 인사팀 조사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앞에는 법무팀 직원과 인사팀장이 마주 앉아 있었어요. 증거가 명백합니다. 15건의 민원 중 12건이 팀장님 컴퓨터에서 작성되었어요. 법무팀 직원이 서류를 펼쳐 보이며 말했습니다. 팀장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왜 그러셨습니까? 우은주 씨가 뭘 잘못했길래요? 인사팀장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팀장은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그 직원이 너무 잘났어요. 고객들한테 인기도 많고 본사에서도 칭찬을 받고 제가 통제할 수 없는 존재 같았어요. 그게 이유입니까? 직원이 일을 잘한다고 괴롭힌 겁니까? 법무팀 직원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질투했습니다. 팀장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이제야 깨닫는 것 같았어요. 팀장직은 즉시 해제되고 정식 징계위원회에 회부됩니다. 최악의 경우 해고될 수도 있습니다. 인사팀장이 차갑게 통보했습니다. 팀장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회장은 VIP 고객을 별도로 불렀습니다. 백화점 VIP 라운지에서 만남이 이루어졌어요. 왜 저를 부르신 겁니까? VIP 고객은 여전히 당당한 태도였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죠. 회장이 태블릿을 건넸습니다. 화면에는 고객이 에스컬레이터에서 코트를 찢는 장면이 재생되고 있었어요. 여성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제가 아니라 증거가 명확합니다. 당신이 직접 찢어놓고 직원에게 책임을 떠넘긴 겁니다. 회장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그건 그냥 실수였어요.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실수는 인정하고 사과해야죠. 하지만 당신은 무고한 직원을 모욕하고 징계받게 만들었습니다. 여성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오늘부터 당신은 우리 백화점 전 지점 출입이 금지됩니다. VIP 등급도 박탈됩니다. 뭐라고요? 제가 얼마나 많은 돈을 쓰는데요? 여성이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게 인간의 존엄입니다. 당신은 그걸 무시했어요. 회장은 냉정하게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여성은 어쩔 수 없이 라운지를 나가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백화점을 나서는 그녀의 뒷모습은 초라해 보였어요. 명품관으로 돌아온 은주는 동료들의 따뜻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지혜가 은주의 손을 꼭 잡았어요. 은주야, 정말 고생 많았어. 우리가 너한테 미안해. 괜찮아. 다들 어쩔 수 없었던 거 알아. 은주는 미소 지었습니다. 더 이상 억울함도 분노도 없었어요. 매장 안 분위기가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은주를 다르게 바라봤어요. 존경과 미안함이 섞인 눈빛이었습니다. 며칠 후 회장은 은주를 다시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회장실이었어요. 은주는 떨리는 마음으로 회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회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주가 문을 열고 들어가자 회장이 미소 지으며 자리를 권했어요. 편하게 앉으세요, 은주 씨. 감사합니다, 회장님. 은주는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았습니다. 이번 일로 많이 힘들었죠? 네. 하지만 회장님 덕분에 잘 해결됐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은주는 진심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보다 은주 씨한테 제안이 하나 있어요. 회장이 차를 따르며 말했습니다. 명품관이 아니라 본사 고객 경험팀에서 일해보는 건 어떨까요? 은주는 놀란 표정으로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본사요? 네. 현장에서 직접 겪은 경험이 있으니까 더 나은 시스템을 만드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회장의 제안은 진지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일을 해본 적이 없어서 배우면 됩니다. 은주 씨의 성실함과 책임감을 믿어요. 회장의 말에 은주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새로운 도전이었지만 두렵기보다는 설렜어요.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다음 주부터 시작하죠. 회장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은주가 회장실을 나서는 순간 복도에서 도윤과 마주쳤습니다. 은주야, 어떻게 됐어? 본사로 가게 됐어. 정말 축하해. 도윤이 은주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은주는 도윤의 품에서 행복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날 밤 은주는 집에 돌아와 부모님께 모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딸을 꼭 안았어요. 우리 딸 정말 고생 많았구나. 이제 괜찮아요, 엄마. 다 잘 풀렸어요. 은주는 어머니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딸을 바라봤어요. 내가 옳은 일을 했어. 자랑스럽다. 아버지의 한마디에 은주는 또다시 눈물이 났습니다.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길고 힘든 시간이었지만 결국 진실이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은주는 이 경험을 통해 더 강해졌어요. 2주 후 은주는 본사 15층에 있는 고객 경험팀 사무실에 첫 출근을 했습니다. 유리문을 밀고 들어서는 순간 은주의 가슴은 두근거렸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은주 씨, 이쪽이에요. 팀장이 환하게 웃으며 은주를 맞아주었습니다. 40대 초반의 여성 팀장은 따뜻한 인상이었어요. 여기가 은주 씨 자리입니다. 창가라서 전망이 좋죠? 은주는 책상 앞에 섰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도심이 한눈에 보였어요. 명품관 직원일 때는 상상도 못했던 풍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은주는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우리 팀은 고객과 직원 모두가 행복한 백화점을 만드는 게 목표예요. 은주 씨의 현장 경험이 정말 필요해요. 팀장의 말에 은주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곳에서는 자신의 경험이 인정받고 있었어요. 첫날부터 은주는 바빴습니다. 각 매장의 직원 만족도 조사 자료를 검토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회의에 참석했어요. 처음 하는 일이라 어려웠지만 은주는 열심히 배웠습니다. 점심시간 은주는 사내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옆자리에 앉았어요. 은주 씨, 적응은 잘 되고 있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회장이었습니다. 은주는 황급히 자세를 바로 했어요. 네, 회장님. 다들 잘 도와주셔서 괜찮습니다. 다행이네요. 힘든 건 없고요. 회장은 편안한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배울 게 많아서 조금 벅차긴 한데 재미있어요. 은주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마음 잃지 마세요. 은주 씨의 진심이 가장 큰 강점이니까요. 회장의 말에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과 이렇게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게 아직도 낯설었지만 조금씩 편해지고 있었어요. 퇴근 후 은주는 도윤과 저녁 약속이 있었습니다. 회사 근처 조용한 레스토랑에서 만났어요. 오늘 첫날은 어땠어? 도윤이 관심 어린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좋았어. 사람들도 친절하고
일도 의미 있는 것 같아. 은주는 활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도윤도 따라 웃었어요. 잘 됐다. 내가 행복해 보여서 나도 기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은주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도윤아, 근데 어머님한테 정식으로 인사드려야 할 것 같은데. 엄마, 마침 엄마가 이번 주말에 만나자고 하셨어. 정말? 은주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긴장되면서도 설렜어요. 응, 우리 집에서 식사하자고 하시더라. 부담 갖지 마. 엄마 은주 정말 좋아하셔. 도윤이 은주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은주는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려 애썼어요. 주말이 되었습니다. 은주는 어머니와 함께 백화점에서 선물을 샀어요. 고급 한과 세트와 건강식품이었습니다. 어머님께 이 선물이면 될까? 은주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충분해. 내 정성이 중요한 거야. 어머니가 딸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오후 5시 은주는 도윤의 집 앞에 섰습니다. 강남의 고급 주택가에 있는 큰 집이었어요. 대문만 봐도 규모가 어마어마했습니다. 긴장하지 마. 그냥 편하게 있으면 돼. 도윤이 은주의 손을 잡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고 회장이 나왔습니다. 집에서 본 회장은 회사에서와 달리 편안한 차림이었어요. 어서 와요, 은주 씨. 추웠죠? 안녕하세요, 회장님. 아니, 어머님. 은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하며 선물을 건넸습니다. 어머, 이런 것까지 준비했어요? 들어와요. 추우니까. 회장은 은주의 손을 잡고 집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따뜻한 손길이었어요. 거실은 넓고 세련되었습니다. 하지만 과하게 화려하지 않고 따뜻한 느낌이 들었어요. 편하게 앉아요. 차 가져올게요. 회장이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은주는 소파에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은주야, 너무 긴장한 거 아니야? 숨 좀 쉬어. 도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은주는 그제야 자신이 숨을 제대로 쉬지 않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회장이 차를 가져왔습니다. 따뜻한 대추차였어요. 은주 씨, 회사 생활은 어때요? 재미있습니다. 배울 게 많아서 매일 새로워요. 그래요? 팀장이 은주 씨 칭찬 많이 하던데요. 일도 열심히 하고 아이디어도 좋다고. 회장의 말에 은주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아직 많이 부족한데. 겸손한 것도 좋지만 자신의 장점은 인정해야죠. 회장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식탁에는 정성스럽게 차려진 한식이 가득했어요. 제가 직접 만든 건 아니고 주방장님이 준비해 주셨어요. 은주 씨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네요. 너무 맛있어 보입니다. 잘 먹겠습니다. 은주는 정중하게 인사하고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식사 중간에 회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은주 씨,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걱정했어요. 은주가 젓가락을 든 손을 멈췄습니다. 도윤이가 백화점 직원을 만난다고 했을 때 배경이 다른 게 문제가 될까 봐요. 은주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은주 씨를 보면서 깨달았어요. 중요한 건 배경이 아니라 사람 자체라는 걸요. 회장은 은주를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은주 씨는 힘든 상황에서도 정직함을 잃지 않았어요. 부당한 일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진실을 지켰죠.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아요. 은주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우리 도윤이를 잘 부탁해요. 이 녀석이 좀 덤벙대는 구석이 있거든요. 엄마, 내가 언제? 도윤이 억울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웃었어요. 식사 후 은주와 회장은 잠시 둘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거실 한쪽에 마련된 티 테이블에 앉았어요.
은주 씨, 우리 가족이 되면 쉽지만은 않을 거예요. 회장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언론의 관심도 있을 거고 주변 시선도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각오하고 있습니다. 은주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도윤 씨를 정말 좋아하고 어머님도 존경합니다. 그래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회장은 은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은주 씨. 앞으로 잘 부탁해요. 은주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번에는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은주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오늘 정말 좋았어. 엄마가 은주 엄청 좋아하시더라. 도윤이 운전하며 말했습니다. 나도 어머님이 좋아. 처음엔 무서울 줄 알았는데 정말 따뜻하신 분이야. 그치? 우리 엄마 겉으로는 차가워 보여도 속은 따뜻하거든. 은주는 도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은주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지난 몇 주를 돌아보니 꿈만 같았어요. 억울하게 누명을 썼던 날,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던 날. 그 모든 순간이 지나고 이제는 행복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은주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거예요. 이제 은주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옆에 함께할 사람들이 있었으니까요. 6개월이 흘렀습니다. 백화점은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1층 입구에는 큰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직원도 고객입니다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죠. 회장이 약속했던 변화가 하나씩 실현되고 있었습니다. 은주는 이제 고객 경험팀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었습니다.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직원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실질적인 개선안을 만들어냈어요. 그날도 은주는 각 매장을 돌며 직원들과 면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명품관에 들렀을 때 예전 동료들이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은주 언니, 오랜만이에요. 후배 직원이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그동안 잘 지냈어? 네, 요즘 일하기 정말 좋아졌어요. 예전처럼 눈치 보지 않아도 되고 고객이 무리한 요구를 하면 매니저가 직접 나서서 보호해 주시거든요. 후배의 말에 은주는 뿌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신이 겪었던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 내가 도와줄게. 감사해요, 언니. 은주는 명품관을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6개월 전 자신이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던 그곳. 이제는 그저 추억일 뿐이었어요. 오후에는 회의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직원 복지 제도를 논의하는 자리였어요. 직원 휴게실을 더 쾌적하게 만들면 어떨까요? 제대로 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은주가 자료를 펼치며 제안했습니다. 좋은 의견이네요. 예산 확보해서 진행하죠. 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주의 의견은 이제 회의에서 빠지지 않는 중요한 부분이 되었어요. 퇴근 후 은주는 도윤과 함께 한강공원을 걸었습니다. 가을 저녁의 선선한 바람이 기분 좋았어요. 요즘 회사 일이 재미있어 보이네? 도윤이 은주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응. 내가 만든 제도로 다른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걸 보면 뿌듯해. 멋있어. 우리 은주. 도윤이 은주의 이마에 가볍게 입맞춤했습니다. 은주는 수줍게 웃었어요. 도윤아, 우리 이제 어머님께 정식으로 결혼 말씀드려도 될까? 은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윤은 환하게 웃었어요. 나도 그 생각하고 있었어. 이번 주말에 엄마 만나서 얘기하자. 떨려. 어머님이 뭐라고 하실까? 좋다고 하실 거야. 걱정 마. 도윤이 은주를 안심시켰습니다. 주말, 은주와 도윤은 다시 회장의 집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양가 부모님이 모두 모인 자리였어요. 은주의 부모님은 긴장한 표정으로 소파에 앉아 계셨습니다. 소박한 옷차림이었지만 정성스럽게 준비한 게 보였어요. 어서 오세요. 오시느라 힘드셨죠? 회장이 따뜻하게 인사하며 은주 부모님을 맞이했습니다. 아니에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주의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거실에 둘러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분위기가 풀렸어요. 사돈어른, 따님 정말 훌륭하게 키우셨어요. 회장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저희가 해준 게 별로 없는데. 은주의 어머니가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은주 씨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부모님이 얼마나 좋은 분들인지. 회장의 말에 은주 어머니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테이블에는 양가의 음식이 함께 차려져 있었어요. 회장이 준비한 고급 한정식과 은주 어머니가 직접 만들어 온 김치찌개가 나란히 놓였습니다. 어머니가 직접 담그신 김치로 끓였어요. 맛이 일품이시더라고요. 은주가 김치찌개를 소개하며 말했습니다. 한번 맛봐야겠네요. 회장이 김치찌개를 한 숟가락 떠서 맛봤습니다. 그리고 환하게 웃었어요. 정말 맛있네요. 레시피 좀 알려주시겠어요? 그럼요. 언제든지요. 은주의 어머니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두 어머니 사이에 따뜻한 기운이 흘렀어요. 식사 후 도윤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아버지, 그리고 장인어른, 장모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도윤에게 쏠렸습니다. 다들 기다리셨겠지만 저희 결혼하겠습니다. 도윤이 은주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은주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회장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저는 찬성합니다. 은주 씨보다 더 좋은 며느리는 없을 것 같아요. 은주의 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 딸이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어머님. 도윤이 일어나 은주 부모님께 깊게 인사했습니다. 은주도 함께 인사했어요. 은주의 어머니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딸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잘할게요, 어머니. 회장이 은주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웃었어요. 그날 밤 은주는 부모님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차 안에서 아버지가 조용히 말했어요. 은주야, 내가 힘들었을 때 아빠가 많이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했다. 아니에요, 아빠. 아빠가 곁에 있어줘서 제가 버틸 수 있었어요. 은주는 뒷좌석에서 아버지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이제 정말 행복해질 수 있겠구나. 어머니가 뒤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네, 엄마. 이제 걱정 마세요. 석 달 후 백화점에는 또 다른 변화가 있었습니다. 1층 로비에 직원의 소리 게시판이 생긴 거예요. 직원들이 익명으로 의견을 올릴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은주는 매일 아침 게시판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읽으며 개선 방안을 고민했어요. 어느 날 명품관에서 온 글이 눈에 띄었습니다. 6개월 전만 해도 이곳에서 일하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우리도 존중받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 모든 변화를 만들어준 은주 선배님께 감사드립니다. 은주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자신의 고통이 다른 사람들의 행복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이 감동적이었어요. 그날 오후 은주는 명품관을 다시 찾았습니다. 지혜가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언니, 무슨 일이에요? 그냥 보고 싶어서. 요즘 어때? 좋아요. 새로 오신 팀장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직원들 말도 잘 들어주시고 지혜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다행이다. 너도 행복하면 나도 기뻐. 은주가 지혜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때 한 손님이 매장에 들어왔습니다. 6개월 전 그 VIP 고객이었어요. 은주를 보자 여성은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저기, 우은주 씨 맞죠? 여성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네, 그런데요. 은주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여성이 고개를 깊게 숙였습니다. 그때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제 실수를 당신 탓으로 돌렸죠. 그 일이 계속 마음에 걸려서. 은주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이제 괜찮아요. 다 지난 일이에요. 정말 용서해 주시는 건가요? 네. 이미 용서했어요. 은주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이미 마음속에 남아있던 분노는 사라진 지 오래였어요. 여성은 눈물을 흘리며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성이 매장을 나간 후 지혜가 은주를 바라봤습니다. 언니 대단해. 나 같으면 용서 못했을 것 같은데. 미워하고 있으면 나만 힘들어. 놓아주는 게 나를 위한 거야. 은주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은주와 도윤은 결혼 준비를 위해 웨딩홀을 둘러봤습니다. 여러 곳을 보다가 한강이 보이는 예쁜 홀을 발견했어요. 여기 어때? 도윤이 물었습니다. 좋아. 여기로 하자. 은주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은주야, 정말 행복하지? 응. 이렇게 행복할 수 있을 줄 몰랐어. 은주는 도윤의 품에 안겼습니다. 한강의 석양이 두 사람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석 달 후 은주와 도윤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백화점 동료들과 친구들, 가족들이 모두 모였어요. 웨딩드레스를 입은 은주는 아름다웠습니다. 아버지 손을 잡고 버질로드를 걷는 은주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어요. 도윤은 은주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회장도 은주 부모님도 모두 눈물을 닦고 있었어요. 신랑 강도윤 씨는 신부 우은주 씨를 아내로 맞이하여 평생 사랑하고 아끼며 존중하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윤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신부 우은주 씨는 신랑 강도윤 씨를 남편으로 맞이하여 평생 사랑하고 아끼며 존중하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주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피로 연장에는 웃음과 축복이 가득했습니다. 명품관 동료들이 은주에게 다가왔어요. 언니 정말 축하해요. 언니 덕분에 우리도 행복해졌어요. 고마워. 너희가 있어서 내가 버틸 수 있었어. 은주는 동료들을 꼭 껴안았습니다. 회장도 은주에게 다가왔습니다. 은주야, 정말 축하해. 우리 가족이 되어줘서 고마워. 어머님, 감사합니다. 제가 더 감사해요. 은주는 회장을 꼭 안았습니다. 예비 시어머니에서 이제 진짜 어머니가 된 사람이었어요. 그날 밤 은주는 호텔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행복이었어요. 도윤이 뒤에서 은주를 안았습니다. 뭘 생각해? 지난 일들을 생각하고 있었어. 그때 힘들었지만 그 덕분에 지금의 나를 만났어. 고생 많았지. 이제는 내가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 응, 고마워. 은주는 도윤의 품에 기댔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은주는 그 말을 믿었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은주는 행복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의미 있는 일을 하며 존중받는 삶을 살고 있었어요. 상처는 아물었고 새로운 시작이 펼쳐졌습니다.
은주의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진짜 시작이었어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이라면 억울한 상황에 휘말렸을 때 끝까지 진실을 붙잡고 버틸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주변의 오해와 압박 때문에 스스로를 먼저 포기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어요.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클릭해 주시고 가까운 사람들에게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소중한 여러분의 삶이 더 풍요로워지실 거예요. 다음 이야기도 더욱 재미있고 흥미로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